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한 번은 정리하고 가야 하는 그런 책을 저희가 같이 번역을 하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뭐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성공했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회전 의자에서 약간 좀 일어나서 사람에게 권유하는 거죠. 이 장면은 그는 회전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중간에 돌아오는 뉴욕으로 오는 길에 중간 규모 도시에서 포켓샵을 봐서 거기 가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거기는 점원은 아직은 이게 잘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인 줄 알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는데, 이 투자자는 그런 버킷샵에서의 어떤 경험이 많기 때문에 거기 가서 수익을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투자 클럽을 운영하는 그 소유자가 이 사람을 불러서 자기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리와 리빙스톤. 문쪽으로 걸어가면서 문을 열고 커다란 방에 있는 고객들을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보이냐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뭘 보란 말씀이세요? 저 친구들, 그들을 보란 말이야. 객장에 있는 300명이나 되는 저기 있는 친구들. 그 300명의 어리버리한 투자자들이 자신과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린다고 말했습니다. 300명의 어리버리한 투자자들이 그 버킷샵을 운영하는 그 사장의, 뚱뚱한 사장의 식구들을 먹여 살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투자자가, 나이 어린 투자자가 그들의 객장에 들어가서 이틀 만에 저 300명이 2주 동안, 300명으로부터 2주 동안 얻어낸 것보다 더 많이 훔쳐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 어린 투자자에게 장세가 안 되니까, 당신이랑 해서는 돈이 안 되니까 그만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젊은이에게는 나쁜 감정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투자자에 해서 돈도 잃을 수도 있고 벌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그 300명의 어리버리한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보고 있었는데, 젊고 똑똑한 어떤 친구가 와서 자기의 어떤 객장에서 사업을 방해함으로 그를 데려다가 설명해 주면서 나쁜 감정이 없지만, 여태까지 딴 것은 당신이 갖고, 하지만 더 이상 당신한테 잃어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만, 더 이상은 안 된다. 나는 푼돈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반대로 투자해서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당시 버킷샵은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신용 증거금을 띄어먹는 장사이기 때문에 작은 변동을 이용해서 1% 변동, 1, 2% 지금도 주식 투자 보면 몇 퍼센트 변동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1% 신용 증거금을 걸어두며 1% 변동만 하더라도 그 반대편에 투자한 사람들은 자동 청산됨으로 깡통 차고 빈털터리가 되고, 그 수익은 결국 실질적으로 진짜 투자를 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버킷샵 주인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카지노에서 딜러와 게임을 하면 투자자가, 아니면 게임하는 사람이 벌었을 때는 딜러, 그러니까 거기 그 카지노에서 돈을 잃게 되는 거고, 딜러가 돈을 딸게 되면 카지노에서 돈을 벌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같이 이렇게 버킷샵에서 투자하는 거는 우리가 카지노 가서 그 게임을 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가지 우리가 카지노에서 하면 굉장히 그 조건에 따라서, 카지노 기계에 따라서 조건을 변동한다고 하면, 만약 5% 변동폭을 준다고 하면 그 5% 변동폭 안에서는 대부분의 주인이 털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편안하게 있더라도 5%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자동 청산을 계속해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버킷샵에서의 투자하는 거나,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대부분의 그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구조랑 아주 유사한 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기서 이미 큰 손이고, 이미 그 투자자가 이미 큰 손이고 상당히 스킬이 좋다는 걸 알아보고서 여기서 하지 말고 큰 물에 가서 놀으라고
자기는 여기서 이제 푼돈 가지고 거래하는 어떤 잘 모르는 어리버리한 투자자들한테서 신용증거금을 조금 받아서 그 푼돈을 아래우르르 주가 변동을 이용하여 벌어먹는 구조인데, 그걸 다 깨트릴 수 없고 자기에게 손실을 끼치는 사람한테는 하면은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벌은 거는 가져가고 좋게 끝내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버킷샵 운영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바보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좀 더 어리버리한 투자자들한테서 그 신용증거금의 어떤 그 변동폭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좀 더 그거에서 영악한 젊은 친구가 와서 자기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아니면 똑같은 그 구조상에서 좀 더 영악하게 자기를 뽑아먹는다 그랬나? 털어먹는다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고, 당신이 그 젊은 투자자가 굉장히 뭐 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더 이상은 거래가 안 되니까 자기 갈 길 가서 가라. 이거는 뭐 요즘에 처음에는 저도 이거 뭐 옛날 얘기라고 해서 비교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도 보면은 우리 휴대폰으로 많은 문자 메시지나 유사 투자 업체에서 투자 권유가 많이 와서 어떤 분들은 뭐 자기가 선물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옵션을 하기도 하는데 정식 선물이나 옵션을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에 어떤,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이와 같은 개념을 현대 투자 개념으로 아니면 뭐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게 100년 된 책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잘 알고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은 투자 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투자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같은 구조의 유사 투자 행위에서 돈을 잃고 그걸 투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가 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뭐 일단 투자하고 뭔가 질러본다기보다는 이런 시간을 갖고서 공부를 하고 어쨌든 투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투자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돈을 이제 목돈을 그렇게 해서 종잣돈을 마련한 이 젊은 투자자는 뉴욕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식 주식시장에 다시 들어와서 그 플러턴, 자기가 뉴욕에서 증권 거래를 했던 그 플러턴 씨에게 빌린 500달러를 갖고 다시 세인트루이스에서 벌어온 돈으로 주식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상당히 알았다기보다 중간 정도 아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굉장히 뭐 알고 모르고 두 단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가 걸쳐져 있어야지 된다는 거랑, 또 하나는 스킬적인 문제랑 자기의 어떤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자산 관리,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끊임없이 배워서 가는 것이고, 똑같은 지기라도 여러 번 봐서 자기의 단계가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책 한 권만 가지고 자기의 모든 투자 스킬이 완벽히 끝났다,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이제 하산해라,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많은 고비마다 그런 사례들을 이 책에서 돌아서 유추해서 발견할 수 있어서 이 책은 반복해서 읽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뉴욕에서 들어와서 플러턴 씨에게 500달러를 갚았고 세인트루이스에서 벌어온 돈으로 주식 거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는 실수를 덜 해서 벌지만 운이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약간의 이익이 나는 편이고, 어차피 젊었으니까 그럭저럭 이익이 나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는 결국 배워야 하는 거는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사실 주식 거래를 굉장히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를 알지만 결정적인 중요한 포인트를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투자 습관을 끊임없이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알아가는 만큼 아주 그 투자에 공부하는 법은 굉장히 느리고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젊은 투자자도 결국은 새로 배워야 하는 것은 많지 않았고, 주식 투자라는 게 전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보단 좀 더 생각할 바가 많았고, 이 사람이 여기서 느꼈던 거는 한 가지 더 명심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문 기사, 일요판이나 뭐 어디 보면
뭐 낱말풀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십자말풀이로 이렇게 돼서 해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병원에서의 우리가 어떤 진단을 할 때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측정을 하고 그게 뭐 확정적인 건 아닌 거죠. 여러 가지 유사한 과거의 사례들을 비교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든 하나를 발견해서 그게 그런 것 같아도 속단하지 않고 다시 또 검증을 하고 또 해보고 의사분들이 명의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또 자기가 몰랐던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드러날 때보다 보완하고 좀 뭐 연구하고 또 시행착오를 거쳐서 해보고 그런 과정을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자말풀이 같은 거를 해보면 한쪽으로 가로 쪽으로는 맞지만 세로 쪽으로 안 맞아가지고 보다 보면 결국 그 가로에 있던 전에 했던 가로에 있던 것들이 잘못 판단이 돼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과정에 뭐 하나하나 모르는 과정에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꼭 끈기 있는 과정을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봐야 되고 그 과정을 뭐 언제면 다 내일이면 다 푼다 아니면 오늘 오후 1시간만 투자하면 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끈기 있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도 있고 그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것을 다 풀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선하고 생각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하는 이런 간단한 구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단순한 것보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변동 상황이라든가 변수들이 많은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서 그 모든 것을 감안하여 결국은 매수하거나 매입하거나 그런 좀 더 복잡한 구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십자말풀이입니다. 옛날 미국 주식 투자 노트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반드시 정리가 필요한 이야기입니다.